안녕하세요. 그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Q&A 시간 가지면서 왜 거울에 그림을 그리는지, 왜 미대를 나와서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됐는지, 말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거울에 그림을 그리는지 설명해 드리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거울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아트지인TV에서 정리했었더라고요. 링크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림이 좀 더 생활 속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트 상품들을 만들고 미술 강연을 하며 아트지인TV를 통해서도 미술에 대해 쉽게 소개하고자 하는 점도 있는데요. 거울 이전에는 나무 위 새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에 빠져서 그림을 밤새 그리다가 캔버스가 새벽 4시쯤 보니 떨어졌는데 옆에 보니 커피를 마시는 그 받침에 나무 쟁반이 있는 것을 보고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 쟁반에 새를 그렸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작업실에 잘못 온 거울을 보고 한번 여기다도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생각하며 그 거울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생활 속에 들어오면 어렵지 않게 보다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취미 미술로도 거울 그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2013년 봄이 거울과 협업해서 거울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재료의 연구 중이기도 하고요. 사실 거울을 잘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보다 정직하고 앞으로 잘 될 확률이 높다, 꿈을 이룰 확률이 높다라는 글을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전보다 거울을 더 자주 보지 않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있고요. 저는 항상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을 진행하진 않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자 라는 의미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위로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 난 상처는 그냥 묻어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돌아보고 내 마음도 타인의 마음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꽃이다 라는 부제를 갖고 있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새만 그리고 사람이 꽃이 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도 있으니 꽃을 그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화접도를 그리기도 하는데요. 화조화는 새 조자를 써서 꽃과 새 그림이라고 하고요. 나비가 들어간 그림, 꽃과 나비는 화접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화접도로 부산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춘추회전도 화접도 그리고 핑크아트 페어에서도 화접도를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나비가 가진 매력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중 남계우라는 사람이 나비를 참 열심히 잘 그려서 남나비라는 이름이 부를 정도였다는 얘기도 해드렸었는데요. 그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계우의 나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동양화는 원래 정신을 그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상 속에 뭔가를 그리기도 하는데 남계우의 나비는 보고 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알아보니 나비를 잡아서 보고 그린 결과 그런 나비가 나온 겁니다. 사실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교해 볼 때 서양화가 더 세밀하게 잘 그려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고 그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동양화 작가들도 보고 그대로 그리면 그렇게 남계우의 나비처럼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 그림 그리는 과정 보여드리고 가죽 부분 지금 르비드 아트굿즈의 민 대표님이 핸드메이드로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촬영하고 왔습니다. 이후에 가죽 공예를 배우시는 경우에는 키트로 되어 있는 걸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 강의에 관한 것은 링크 나중에 나오면 걸어두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거울 그림 알고 그리고 즐길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거울에 그림을 그리면 르비드 대표님이 가죽에 또 작업을 하는데 손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11번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던데요. 조색하는 과정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서 나온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봐야지, 알아야지, 느끼고 또 알게 되는 것 같죠?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그림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요. 가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저는 뭐 10살 때부터 미술 전공을 시작하려고 했으니까요. 예원 준비부터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과정 모두가 이 그림,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리는 기초가 된 것을 생각하면 그 시간을 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실에 잘못 온 거울 아까 보셨는데요. 이 거울이에요. 이 거울은 특히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거의 1000시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손을 좀 더 대서 1년 반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말 한국 컬렉터 분들이 특히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다가 잠깐 나갔다 오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집중해서 그리면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림 작업에 집중할 때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나 톡은 작업이 끝난 후에 봐서 연락이 좀 힘든 면도 있는데요. 오는 전화 다 받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전화에 또 집중하다 보면 그림에 집중하던 흐름이 깨지니까요. 다시 그림에 집중하는 흐름을 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가까이 있어도 그림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올리면서 반응을 보긴 하지만 톡이나 문자 등에 대한 답변은 느리기도 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도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경험했고 아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가는 분야는 전문가 같이는 하기 힘들더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취미미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셔도 되고요. 작가들이 요즘은 많이들 원데이나 취미미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이에서 제 거울 그림 컬렉팅 해주신 작가님과 서울 아트쇼 때 만난 교수님이 키링 들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작가들끼리 시기 질투를 해서 다른 작가님 깎아내리고 없는 얘기를 지어서 소문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정말 잘 되길 응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세상의 일부니까요. 저는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 알게 되는 점도 있으니 주변에 있는 지인이 잘 되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축하하고 저도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유유상종이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안 좋은 사람을 한 명 만나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울 그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주제만으로 오늘은 정리가 되겠네요. 다른 질문들은 조만간 다시 답변 업로드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시 일정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10월까지 예정된 전시 정리해보면 경주 아트페어 27일부터 30일까지 참여한 이후에 9월 16일부터 전주 아트리움, 10월 8일부터는 아트광주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페스타인 제주에 참여합니다. 좋은 전시에 많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트지인 TV를 통해서 온라인 전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로 연기되는 전시도 있던데요. 그래도 그림에는 집중하고 있고 지금도 입체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가 많으면 그림 그리는 시간이 분산되니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자꾸 보면 정든다는 원리에 따라 광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림도 자꾸 보여지는 게 익숙해지고 좋아진다는 에펠탑 효과 다시금 생각하면서 전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에 따라 저는 전시장에 계속 나가 있지는 않고 작업을 가급적이면 계속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행 가듯 지역 전시를 가도 작업을 하고 있으려고 하고요. 저는 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진 않고 시리즈로 변화를 주며 시도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 광고에서 말하는 에펠탑 효과는 누리기 힘든 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루비드와 함께 아트 상품을 만들어서 천사 인형 시리즈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